차려 훈장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아이고, 모두 잘 왔어? 금도 잘했어? 관장님 말씀 잘 듣고? 모자 밑에 내려놓으세요. 할아버지 훈장님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반겨줍니다. 짐도 풀기 전에 마당에서 절하는 법부터 배우는 아이들. 자, 남자는 왼손. 여자는 자, 다시 한번. 양.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해 보는데요. 엉덩이 내려야지. 짐작하셨죠? 이곳은 서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잘한다. 박수. 그대로 놔두고 1학년 앞으로. 1학년 앞으로. 놀아. 책에서나 보던 서당에 와서 갓 쓰고 도포 입은 훈장님을 직접 만나니 아이들이 마냥 신기한가 봅니다. 훈장님과의 기념사진으로 시작된 서당 생활. 아이들은 이곳에서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까요? 2013년 여름 논산 범골 양지서당의 이야기입니다. 굵은 빗줄기가 내리는 여름날, 양지서당 큰 훈장님께서 어디론가 외출을 하시려나 봅니다. 아따, 이거 아이들 태우러 가야 하는데 비가 이렇게 막 쏟아져 걱정이 되네, 이거. 아니 어디로 태우러 가는 거예요? 연산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태우러 갑니다. 1학년, 2학년이 이제 이때쯤 끝나거든요. 그래야 태워갖고 와야 돼. 등교하고 이게 훈장님이 이렇게 예. 태우고 다니시는 그렇죠. 모두 다 바쁘니까 그뭐 기사를 둔다 해서 내가 하면 아직은 젊었으니 들을 것이니 내가 한다 그래서 지금 애들 태워다 놔릅니다. 준비하시죠. 예. 서당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훈장님. 훈장님이 데리러 가는 아이들은 양지서당의 유학생들입니다. 양지서당은 일종의 대안학교라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의 유학생들은 낮에는 인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일반 교육을 받고 서당에 돌아와서는 한학이나 서예 같은 전통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학년 아이들은 엄마 떨어지면 너무 어리니까 근데 그런 애들도 있어요. 보고 싶어서 우는 애들도 있는데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좀 되면은 옆에 애들이 친하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그걸 모르고 잊어버려요. 근데 다 잘하고 잘 있고 그런 애들이 더 오히려 2학년짜리가 와서 잘 관해 있어요. 6살 때 와서 와가지고. 그 이제 부모들이 못 참아 주로. 요새 애들 보면 과잉보호해갖고 애들은 다 참고 잘 지났는데 부모가 못 참아가지고 막 쫓아오고 보고. 20살 되던 해 상투를 튼 훈장님. 그 후 훈장님은 50년 넘게 전통 의복을 갖추고 선비들의 가르침을 따르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올해 훈장님 연세가 얼마 안 먹었어요. 내가 저 한복 입고 유건을 쓰고 갓을 쓰고 다니는 게 나이 많이 먹어보는데 지금 74살이에요. 역시 74살이면 청춘이나 옛날에 같으면 상노이라고 하죠. 지금 운전도 언제 배우신 거예요? 운전되냐 오래됐어요. 근 30년 돼갈 거예요. 청춘이세요? 예? 청춘? 네. 요새는 74살이면 청춘이에요. 그래, 내 애들 보고 늙은이다, 너가. 나 하는 짓을 왜 못하냐. 나 하는 걸 애들이 못해요. 어떻게 뭐 앉고 쓰고 이런 것을 앉아 일어서 하면 나만큼 못해. 도인 체조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근데 도인 체조도 하고 항상 몸을 관리를 하니까. 수염에 흰 서리는 내렸지만 74살 청년 훈장님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게 몇 분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거리가? 통학거리가? 통학거리가 지금 이제 한 10분 거리에요. 자동차로 오면 10분 오고 10분 가는데 애들 나오는 기다리는 시간이 뭐 20분 30분 걸려요.
먼저 나오네 뒤에 나오네 그러니까요. 그게 오후에 4번 날르면 4번 태워다 주고 나면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양지서당 아이들 가운데 연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18명. 훈장님은 이 아이들 모두의 학부모인 셈입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교무실부터 찾아가는 큰 훈장님. 아이고, 교장선생님. 아 오늘 또 우중에 또 아이들 태우러 오셨구만요. 예.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훈장님을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그 훈장님은 아이들 잘 가르쳐갖고 요즘 붓글씨도 막 얼마나 잘 쓰는지 부족한 건 몰라요. 맞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도 잘 가르치시고. 훈장님이 가르쳐주신 그 실력이지요. 교장선생님 덕분이죠. 아이 봤으니까. 근데 우리 승환이 같은 경우는 붓의 그 필력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중봉도 잘 되고 결고도 잘 되고 자간 같은 것도 아주 그 획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얘는. 다 교장 선생님 덕분입니다. 가르쳐주신 저기 있죠. 이런 결과는 참 얼마나 좋아요. 예. 그 덕에 제가 잘 봐주신 덕분입니다. 교장 선생님과 훈장님 서로에게 공을 돌리기 교장 바쁘네요. 선생님 더 잘하십니다. 글씨 볼 줄을 아시면 잘 쓰시지만 1학년, 2학년은 너무 어린데 어떻게 잘합니까? 네, 1학년 아이들이 예. 네, 예의도 바르고 인사를 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저희가 댄스 지도를 하는데 네. 굉장히 잘 따라하고 아, 이뻐요, 애들이. 그래요.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잘못한 건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예, 대체적으로 애들이 예, 말을 잘 듣고 그래야 앞으로 순수하고. 예, 훌륭한 사람이 되죠. 네, 네. 전통교육과 현대교육. 가르치는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올바른 사람을 키워낸다는 목적은 같기에 훈장님과 교장 선생님은 서로의 교육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아이들도 학교와 서당에서 각각의 장점을 취하며 지식과 인성을 두루 갖춘 아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2학년 유효린, 1학년 박민정, 여기는 1학년 누구냐? 이지환. 그렇습니다. 아, 1, 2학년이 예, 열이 1학년, 야는 2학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은 하는 이제 시간이 틀린가요? 시간이 또 틀리죠. 또 3, 4학년 틀리고 또 5, 6학년 틀리고 그렇습니다. 또 3시 또 와야죠. 3시 오고 또 4시 와야 되고요. 시간당마다. 매번 다니시는 거예요? 예. 지금 비가 그쳐가지고 예. 비가 그쳐도 다행이구만. 예. 가자. 가자. 잉. 앞에는 저 촬영할 거예요. 그게 뒤로 타. 아. 그렇지. 큰 훈장님 차를 타고 서당과 학교를 오가는 일이 익숙해진 아이들. 돈 1,000원.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등하굣길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들어가. 안 쉬어도 돼. 고래 앉아요. 자, 혈임이 하나, 이거 지원해. 게다가 이렇게 가끔씩 훈장님께 용돈을 받는 재미도 꽤 쏠쏠하지요. 찍어보세요. 황열은. 할아버지 훈장님께 받은 용돈을 들고 곧장 문구점으로 달려가는 아이들.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닌가 봅니다. 빨리 사고 와. 애들 누구 먹고 싶다면 뭐뭐 다음 푼돈 하나씩 줘요. 그러다면 학생들 많을 때는 돈 10,000원 이상 나가요. 그 애들 또 내 손자 같으니까 하나 돈 1,000원씩 주다 보면 금방 돈 10,000원 나가지. 평소엔 엄한 훈장님이지만 이럴 땐 영락없이 인자한 할아버지네요. 서당에 도착해서도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눈길을 놓지 않는 훈장님.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제 서당에서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서당은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이렇게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은
경쟁 위주의 현대 교육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서당이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진실로 진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고 그리고서 아이들에게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양지서당의 큰아들 정임 씨. 서당 뒤편 숲속의 작은 계곡은 정임 씨가 즐겨 찾는 곳입니다. 시원한 계곡물이 더위를 씻어주고 맑은 물소리에 마음까지 깨끗해집니다. 대전에서 부인과 함께 서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임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 양지서당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물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으면 마음이 한없이 고요하고 평온해지고 정임 씨는 지금의 이런 생활이 더없이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예전보다는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 것으로 고민되는 부분은 많은데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사람이 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고 사람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들은 가진 게 많았을 때 행복이라고 느끼시는데 저는 재물적으로 가진 게 많은 것보다 마음적으로 갖는 것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서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갖는 게 더 큰 행복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쫓아가는 세상에서 옛 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디 그리 쉽기만 할까요? 정임 씨도 어렸을 땐 남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많이 어색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그런데 이제 자꾸 나가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중심만 잡고 있으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떳떳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공부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 길이 잘 가는 것인지 맞게 가는 것인지 너무 갇혀 사는 건 아닌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군대를 갔다 오면서 그때는 저도 머리를 깎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머리를 기르게 되는데 그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연 이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때 머리를 깎았을 때 사회로 돌아설 것인지 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정임 씨. 그는 이제 자신이 선택한 길에 최선을 다하며 선조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진검수련. 날카로운 칼 끝에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모읍니다. 진짜 칼을 쓰는 진검수련은 돌을 닦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임 씨는 이렇게 꾸준한 명상과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닦고 강인한 정신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싶고 저도 느낀 것 중에서 하나가 사람이 모든 게 충족됐을 때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더위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추위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이제 이 물, 바람, 이 아름다움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 자연 자체가
내가 그 고통, 자연의 더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더위 속에 시원한 것이 있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 내 자신이 굉장히 높다, 내 자신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족함을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마다 풀 한 포기, 새소리 하나마저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다 자연의 가르침이고 이게 신의 저희들이 인도하시는 목소리가 아닌가 싶으면서 그때마다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때 몸에서 기운도 나고 삶의 즐거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절 자신들과 다른 모습의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던 정임 씨.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면서 이유 없는 비난의 눈길이 존경의 눈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이런 삶의 즐거움과 소중함을 알았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입니다. 집합! 빨리 모여! 이리 와, 현준이랑. 형준이, 현준이. 자, 조별로 빨리빨리. 어디 가요? 자, 제대로. 양지서당의 둘째 아들 정우 씨가 아이들을 마당으로 부릅니다. 안돼. 자, 축구 못하는데. 풀어야 되겠는데. 아, 아이들하고요. 청백전 하려고요, 축구요. 편은 어떻게 가르치세요? 네, 편을 어제 한 대로 하자. 그래서 어제 홍팀, 청팀. 자, 무슨 팀? 홍팀, 총팀, 너는 무슨 팀이었어 어제? 총팀이요. 청팀. 저 홍팀이요. 연두. 이거. 저희 홍팀에서. 자, 불러 너희들 조원들 빨리. 야, 삼주! 삼주. 형. 야, 삼주 빨리 모여! 야, 삼주! 형 중앙이었잖아. 야, 삼주! 커밍! 쌈조 커밍. 며칠 전부터 시작된 양지서당배 축구 리그전. 홍팀 대 청팀으로 나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느 팀의 승리의 영광이 돌아갈까요? 근데 애들 노는 거 보면 즐겁고 좋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걱정되는 건 혹시 다칠까 봐서. 나는 좋아하는 거 배드민턴 치고 제기 차고 안전한 놀이가 좋은데 애들이 그걸 안 하고 축구하는 거죠. 요새 축구가 유행이 돼서 그렇잖아요.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 깃드는 법. 좁은 앞마당이지만 열심히 뛰어다니며 땀 흘리는 아이들 모습이 건강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축구가 끝나면 시원한 물놀이장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첨벙거리며 물놀이를 즐기다 보면 축구 시합의 열기도 한여름 무더위도 어느새 사그라집니다. 여기가 지금 계곡물을 이렇게 흘러가지고 해서 모아가지고 물놀이장을 만들었는데요. 이 물놀이장에 담겨있는 이 그림 하나, 물고기, 해파리 이런 거북이 이런 그림들이 저 훈장하고 또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그렸습니다. 양지서당의 길고 긴 여름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평소엔 30여 명의 유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양지서당. 방학이 되면 식구가 늘어납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방학을 이용해 단기 서당 체험을 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은 부모님이 보내서 오지만 요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오는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평소에 할 수 없는 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빈아, 모기가 많이 물어? 어? 위험한 모기. 모기가 많이 물어? 친근하게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양지서당 셋째 며느리 진선 씨. 수년째 단기 캠프를 진행하다 보니 이제 아이들을 맞이하는 일이 일상처럼 익숙해졌습니다.
조금씩 얘를 좀 챙길게 많아. 게다가 축농증도 있어 지금. 어쩐지 좀 위험해. 아니 바르는 약은 괜찮은데 목이 물리면 생각보다 많이 붓는다 싶으면 그냥 먹여요? 그냥 물리자마자 먹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건 필요 안 해요. 나 여기 있어. 아이를 혼자 떼어놓고 가려니 이것저것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씩씩한 모습으로 들어가. 아빠 안 오네.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해마다 여름방학 동안 양지서당을 찾는 학생들은 200여 명. 짧은 기간이지만 부모와 떨어져 있는 일이 흔치 않다 보니 긴 이별이라도 하는 것처럼 애틋한 장면이 연출되곤 합니다. 들어가고. 잘 지내다 오겠습니다. 예린이는 인사드리고 들어가고요. 예린이는 먼저요? 네. 부모님은 저랑 한번 네. 예 보시러 가시면 되세요. 잘 지내. 인사 이렇게 드려야지. 건강히 잘 지내세요. 공손하게. 잘 지내. 짧은 이별에도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부모님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서로 성장해 갑니다. 입소식이 시작됐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기만 한 아이들에게 큰 훈장님이 먼저 환영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 앞에가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있는 동안에 열심히 잘하기를 바란다. 서당 교육의 기본은 예절.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절하는 법입니다. 처음이라 서툴지만 왼발, 오른발, 훈장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따라해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부모님들께서 더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이렇게 아이들보다 아이들은 오히려 적응을 한 이틀 정도 지나면 너무 잘하는데요. 부모님들께서 더 막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는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가족의 그런 거에서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한테도 계속 기대만 하시고 또 아이들은 부모님께 만족을 못하고 계속 불만만 있거든요. 너무 많은 걸 해주시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공부하면서 정말 공부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왕국이구나. 우리 집이 너무 호화롭고 내가 너무 호강을 했구나. 이런 거를 배워가는 게 정말 참 공부인 것 같아요. 네. 다음 날 서당에서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영선도인법. 신선을 맞이하여 인도하여 이끌어가는 법. 신선이 되는 법이다. 네. 알겠냐? 네. 이걸 잘 따라하면은 신선이 되는 거예요. 진짜요? 영선도인법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운동법. 훈장님의 건강관리 비결이기도 합니다. 내 몸이 인남나를 몰라야 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싹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인남나도 몰라야 돼.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신선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아이들은 잠시나마 엄마의 잔소리도 성적에 대한 걱정도 친구들과의 경쟁도 있고 마음을 비워봅니다. 엄마를 떨어지기 싫어 울던 아이도 이 순간만은 그리운 엄마 생각마저 잠시 잊은 것 같네요. 그런데 다들 명상을 하는데 혼자서 눈을 뜨고 있는 한 아이. 아직 서당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되나 봅니다. 우수, 경치, 춘분. 자, 한다. 시작. 입춘, 우수, 경치, 춘분, 청명. 입춘, 오수, 경칩이 몇 바퀴 지나도록 영선도인법은 계속됩니다.
손바닥도 비비고 얼굴도 비비고 훈장님을 따라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아이들. 매일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훈장님 말씀대로 정말 신선이 될 수 있을까요? 첫날부터 잘 적응하지 못하던 정연이 전화 안 해도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너는 여기서 공부 잘하면 돼. 어머니 보고 싶어도 참은 것이 훌륭한 사람 된 거야. 응? 보고 싶지? 엄마도 너 보고 싶어. 그게 참아야 돼. 그래 훌륭한 사람 돼. 전화해도 된다고? 안 돼. 전화하면 너 분명히 울어. 엄마 보고 싶어. 울면은 너는 또 잘 노는데 부모님이 속상해. 너 우는 소리 들으면. 그래서 전화 절대 못하게 돼 있어. 공룡연화 다 낳고 했는데 애들이 전화만 오면 엄마 보고 싶어 울어. 울고는 전화를 끊고 나서는 이제 막 뛰어놀아 웃고 재밌게. 근데 부모는 우는 걸 들으는 게 생생 그거 안 잊어. 계속 이제 속상한 거야 그냥. 이게 그래서 전화를 안 하고 못하게 하는 거야. 전화를 못하게 하는 훈장님이 야속하기만 하고 그럴수록 엄마 생각은 더 간절해집니다. 이런 마음을 잘 아는 유학생 미연이가 정연이를 달래보는데요. 방방 탈까? 싫어? 정연아, 너 여기 있으면 이제 선생님한테 혼난다 너요? 응? 어떻게 선생님이 막 회초리 갖고 오시는 거 아니야, 막? 엄마가 올 때가 안 됐지요. 처당이 며칠 있었어? 몇 주도 안 있었지? 1주도 안 있고 3일 있었지? 3일 있었으면 우리 정연이 19밤 더 자야 되네. 9밤? 9밤 9밤 더 자야지. 14밤은 14밤에서 3밤 잤으니까 이제 12밤 자야 되는데 3밤 잤으니까 11밤 자야 되는데 9밤 자야지. 그럼 정연이만 11밤 자고 갈까? 9밤 잘래. 그봐. 9밤 동안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정연이 좋아하는 이제 한자 급수도 따야지. 정연이 8급 땄지? 7급은 땄지? 이제 6급 따야지. 6급 따서 가면 어머니께서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좋아하실 것 같으면 열심히 해야지. 어머니가 하잖아 말이죠. 응? 하잖아 말이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도 참아야지. 어떻게 여기 있는 형아들이랑 누나들이랑 다 엄마 보고 싶은 거야. 어떡해. 정연이만 엄마 보고 싶은 게 아니니까. 누나의 설득에 마지못해 따라 내려오는 정연이. 아무래도 아직 마음이 풀리진 않은 것 같네요. 하지만 서당 체험이 끝날 때쯤이면 의젓해진 모습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글 읽는 소리 대신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중단! 자, 3단계 손목치기 10회 몇 회? 10회! 시작!
아이들에게 검도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셋째 아들 정욱 씨. 양지서당에서는 아이들에게 한학이나 서예뿐만 아니라 검도나 판소리 같은 교육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자연 속에서 심신을 함께 연마했던 신라시대 화랑도처럼 우리의 전통교육은 학식과 인성,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두루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전인교육이었습니다. 여기서요 캠프반 때 여름 캠프, 겨울 캠프를 사주시고 왔었는데요. 캠프를 하다가 여기가 딱 내 그 있죠 쉼터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캠프로 잠깐 캠프반을 있다가 엄마한테 이렇게 설득해서 여기 유학을 제가 오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학교 여기서 입학을 하고 중학교 애들이랑 잘 지내고요. 그리고 서당에서 서예나 한문이나 검도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진로로 거기서 나갈 수도 있고 서예로 나갈 수도 있고 검도로 나갈 수도 있고 한문 급수를 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상급, 2급, 1급 따면은 또 취직생활 나가면 또 한문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작년 2016년 5월 30일 날 5월 30일 7월 23일 날 제가 여기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요. PC방 같은 데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게임 끊고 TV는 가끔씩 보여주는데 게임이나 핸드폰 이런 거 끊고 많이 중독도 많이 고쳐진 것 같아서 좋아요. 여기 오기 전에는 막 선생님께 대들고 막 나가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몇 학년 때 왔어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대들고 그런 적도 있어요? 네, 많아요. 여기 와서 많이 달라졌어요. 네. 양지서당의 일꾼 셋째 며느리 진선 씨가 검도장으로 향합니다. 뭐 하시러 가는 거예요? 검도하러요. 같이 하셨던 거예요? 예, 남편이 같이 하자고. 근데 오늘 그러면 많이 맞을 텐데. 안 봐주나 보죠? 그럼요. 봐주는 게 어딨어요. 저는 완전 초급인데. 머리띠 너무하시네. 서예를 배우러 서당에 왔다가 남편 정욱 씨를 만나 결혼한 진선 씨. 지금은 서당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요즘 검도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진 진선 씨. 하지만 어린 학생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배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호흡이 가쁘고 다리는 모래주머니라도 매단 것처럼 무겁기만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따라하는데요. 진선 씨가 이렇게 힘들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요. 예, 그리고 조금 숨이 너무 많이 찼는데요.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몇 킬로나 빠졌어요? 비밀인데요. 그래도 한 10kg는 빠졌어요. 예, 예전에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다들 여기에서 10kg 빠졌으면 예전에는 얼마나 더 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한 4개월, 5개월? 왜냐면 순간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려요. 예,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더 빼야죠. 이런 의지라면 곧 날씬한 진선 씨로 변신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숨이 가쁜 진선 씨가 다시 두건을 씁니다. 저는 아직도 숨이 찬데 우리 애들은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다 뭐 배우는 것도 때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남편하고도 하고 아들하고도 하고 딸하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남편 정욱 씨와 대련을 하는 진선 씨. 기합 소리만큼은 태산도 제압할 만큼 우렁찹니다. 감사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기합을 넣어보지만 너무 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남편의 사정없는 일격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이러다 검도 대련이 부부싸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럼 좀 약속해요. 봐주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오늘 그렇게 하니까 당신 몸 움직이면 더 거기에 반응하던데. 그래서 느낀 게 아 진짜로 좀 세게 해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빨리 아니. 반응해주고 실력이 빨리 향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꼬셨다고 얘기해요. 네. 주변에서도 어울린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사람이 여기 경치가 괜찮으니까 봄에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이렇게 하고 또 자전거 타고 요 밑에 가르쳐 달라고 해서 내려가 보자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농담으로 꼬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저희 어머니 이제 아프실 때 또 걱정해주고 여기에서 또 학생들 음식해서 이렇게 먹이고 하는 모습 보고서 좀 이 사람이 이제 내 사람이구나 생각하고서 자이너를. 그런데 정욱 씨 어딘지 두 형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그때 19살 때 이제 한참 사춘기 이제 어떤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연민도 있고 그럴 때 편지 써놓고 여행을 갔어요. 태백산으로 해서 이렇게 쭉 여행을 갔다 오고 그때는 머리를 한번 안 잘랐는데 한 번 더 편지를 남겨놓고 또 나가서 이제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생각 많던 사춘기 시절.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머리카락을 자른 정욱 씨.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옛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어나갈지 그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양지서당에 온 지 2년이 넘은 미연이와 의현이.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 친남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서당 언제 나가지? 언제 나가? 졸업하고 나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러면 고등학교를 집에서 다니 아니면 여기 서당에서 다니?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나 제일 열심히 하다. 나 1학년 때 공부 진짜 못했어. 맨날 놀았어. 누나 밖에 나가면 뭐 할 건데? 누나? 누나는 그냥 자유롭게 생활할 거야. 미연이와 의현이는 이곳에 와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도시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이곳에선 별게 아닌 것이 되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초등학교 때까지 학교 가면 애들 다 핸드폰 있지 않아? 다 있죠. 저희는 못 써요. 저희는 못 쓰죠. 친구랑 연락하고 싶을 때가 제일 불편하고요. 급하게 연락해야 될 때. 네. 그럴 때는 불편한데 그리고 또 그 말을 전하려고 막 걸어 다니고 막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럴 때는 불편한데 휴대폰 없다고 그렇게 지장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는 많이 뛰어다니니까. 그냥 애들은 여기서 그냥 노니까 애들 그리고 여기는 딱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어울려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냥 가족같이. 서당 유학반은요. 딱 오면 최소 3개월은 적응 기간이라서 전화도 부모님이랑 안 되고 집에 다니지도 못하고 적응 기간 3개월 동안 막 보고 싶어서 막 전화하고 막 그럼 더 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는 다 익숙해지고 별로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막 아이가 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아이나 서로 이렇게 3개월 동안 적응 기간이 있는 거. 나중에는 편지는 보낼 수 있어요. 편지가 올 수도 있고요. 네. 넌 머리가 있어서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하면 끝까지 할 수 있어. 근데 네가 안 하는 거잖아, 네가. 누나도 1학년 때 공부 안 하니까 누나 1학년 때 청소 개판으로 나왔잖아.
너는 그냥 딱 한 번 하면 애가 끝까지 가는데 네가 중간에 딱 끈을 놔버리니까 거기서 이게 딱 흐트러지는 거야. 그럼 넌 뒷마무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처음에 마음을 딱 잡았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누나도 그게 잘 안 되잖아. 서당에서 나간 후에 진로를 고민하는 아이들.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나침반처럼 인생의 지침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밖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산책길에 만난 돼지바위 앞에서 소원도 빌고 개구리 한 개 탈출해서요. 잡아줘요. 버들강아지로 간지럼도 태워봅니다. 일로 와, 조용히. 일로 와. 산책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신기한 도시 아이들. 매일 나오는 산책이지만 아이들은 언제나 새로운 놀이를 찾아냅니다. 들을 수 있어. 손 넣어봐. 어릴 적 엄마 아빠가 그랬듯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버들강아지로 손목시계를 만들 줄도 압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둘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시골 정취라든가 풀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걸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게 예, 시간을 주는 겁니다요. 옛날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이름 붙여진 범골. 이곳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은 서로 가족처럼 지냅니다. 오늘은 이웃집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옥수수 서리를 허락했습니다. 그냥 분질러 내려 그냥 상관없어. 뜨거운 여름 햇살에 잘 자란 옥수수가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옥수수 따기에 신이 난 아이들. 껍질을 벗기고 망에 차곡차곡 넣는 품이 많이 해본 솜씨네요. 아이들에겐 이렇게 마을 전체가 체험의 장입니다. 봄에는 감자 캐는 거 하고 여름에 또 이제 옥수수 따는 것도 하고 가을에는 또 고구마 캐는 것도 하고 그래요. 근데 금년은 고구마를 안 심었어요. 그 멧돼지가 와서 파먹어버려요. 그래 금년은 고구마를 안 심었습니다. 이제 또 무 올 때는 무도 뽑고 배추도 따고 그런 거 다 잘합니다. 예. 그리고 위험한 게 들어앉아. 밖에 앉아서는 안 돼. 지금 앉아. 들어앉아. 위험해. 직접 딴 옥수수를 한가득 싣고 서당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하루도 서당 아이들에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비부, 어미무, 맡기림, 부모님 전 상서. 이걸 막 쓰시고 쓰면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길었던 하루해가 저물고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시간. 둘째 원장님이 아이들에게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천방지축 뛰어놀던 아이들이 사뭇 진지해진 표정인데요. 함께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이 새삼 가슴에 차오르나 봅니다. 아직 글씨가 서툰 아이들도 형들의 도움을 받아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보는데요. 표정이 심상치 않다 싶더니 급기야 참았던 울음이 터져버립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울고 있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네. 저도 울었어요. 아까 쓰다가 쓰면서 울었어요. 오늘 밤 아이들은 부모님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도포에 6원까지 쓰고 오늘은 아이들이 어린 선비로 변신을 했습니다. 선비의 삶이란 모름지기 지켜보는 이가 없어도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 하는 법.
아이들은 전통 복식을 직접 입어보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항상 예와 격식을 갖추고 살았던 선비의 삶을 체험해봅니다. 이렇게 전통 의복을 갖춰 입고 나니 장난기 가득했던 아이들도 조금은 의젓해 보이는 듯한데요.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선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큰 원장님이 이렇게 할까요? 하면 대답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공손하게 예 이렇게 멋있게 하자. 자, 배운 대로 예쁘게 자, 글 공부할 거예요. 읍, 양,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딸 하나뿐이에요. 아, 딸이 한 분이세요? 네, 아들 셋, 딸 하나인데 제일 마지막 낳은 게 딸입니다. 근데 이제 서당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품행이 단정하죠. 그런 게 이제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그게 잘하나 모르는데 나한테 와서는 잘해요. 이게 부끄러움이 없죠. 한번 여쭤보세요. 잘하고 있냐고. 네, 집에서 잘하고 있냐?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꼭 아침 저녁 인사해야 돼. 예. 또 나올 때도 저러고 나오고 들어가서도 꼭 인사하고 예. 다녀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야 그 아들, 딸이 다 뽕을 먹고 그대로 배우지. 네, 아이들도 자기 전에 꼭 인사드리고 일어나서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고요. 네, 굉장히 예뻐하세요. 그것이 이제 도덕이라 네. 우리가 인간을 가르치는 게 그것이 이제 우리 그 가품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집안에서 가서 우리 가품을 그거 해주면 그 집 가품이 또 빛나는 거예요. 조선시대 선비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본 아이들. 아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뿌리와 전통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이제 한복을 이렇게 다니면 조심히 가요. 이거 보기 좋라고 한 게 아니고 내 수양 도구예요. 이걸 입고 아무 데나 가서 앉으면 버리면 빨아도 앉아. 그러니까 항상 내 몸을 조심한 거예요. 조심조심해서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또 사회에서도 믿어줘. 조심한 사람은 나쁜 걸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대전역지나 어디 가서도 뭐 가방을 우리한테 맡겨놓고 화장실 갔다 와. 내가 가져가면 어떡하려.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형 다 믿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가방을 맡깁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맡겨요. 맞는 거예요. 다 착하고 선한 사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게 바로 도덕식이에요. 저는 항상 그 마음이고 우리 애들도 항상 그러기를 원하고 기원하고 우리 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려요. 어떻든지 우리 학생들 참 사고 없고 탈출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훌륭한 현행문자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것이 제 소원이에요. 많은 것을 잃으면서도 평생 선비의 삶을 지켜온 큰 훈장님. 곡절 많은 사연 속에서도 고집스럽게 지켜온 삶이 단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그는 바랍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서당을 찾아온 아이들. 선조들의 삶을 체험하며 우리의 전통을 배운 시간들이 이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2013년 여름, 논산시 연산면 범골 양지서당에는 500년을 이어온 전통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